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통계의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통계 분석의 목적과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통계 분석의 목적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에서는 결과라고도 하죠. 현상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서 그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과관계가 중요한가? 인과관계를 알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특별히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면 특정한 현상이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정하면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는 요약하면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고요.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서 예측 모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조절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일군의 개체들로부터 확보한 변수들의 관측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개체라 함은 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먼트 하나하나 그 개체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는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죠. 이거는 영어 상수, constant에 대응되는 개념이죠. 상수라고 하면 모두 다 동일한 값을 가질 때, 모든 개체가 다 동일한 값을 가질 때 그걸 상수라고 하는데, 반면에 변수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개체들의 특성으로서 개체들 사이에 그 값이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변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들의 키가 얼마인가 했을 때 모든 개인이 동일한 키라면 상수가 되겠지만 개인마다 키 사이즈, 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키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측치라는 용어를 자주 쓰게 되는데 이 관측치는 개별 개체의 변수들의 값에 초점을 맞춰서 측정된 값에 초점을 맞춰서 부를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체 수와 관측치 수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그 개인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엘리먼트, 개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명의 개인이 여기에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6명의 개인이 바로 일반적으로 개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대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 나와 있는 학업 성취도라든지 지능이라든지 몸무게, 반, 성별, 등수 이러한 것들은 각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죠. 그 특성을 측정해서 값을 갖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변수의 값들, 측정된 값들이 있지요. 그랬을 때 그 값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부를 때 우리는 관측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변수를 측정해서 값을 갖는다 했는데 그 변수 측정을 위한 척도는 한 4가지 정도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에 따라서 아마 그 척도의 수준, 다시 말하면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수준이 각각 다른데요. 가장 낮은 레벨의 척도가 명목 척도입니다.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목 척도는 측정 대상의 특성을 단순하게 구분할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척도로서 범주 척도, 카테고리컬 스케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남녀 했을 때 남성을 1, 여성을 0 이렇게 편의상 수치로 부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수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수로서의 수치가 아니고 단순하게 카테고리를 구분해주는 용도로 쓰는 그러한 수치지요. 이러한 것들을 명목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목척도보다 좀 더 정보가 한 가지 정보가 더 들어있는 게 순위척도입니다. 이건 순서를 나타내죠. 측정 대상의 순위를 나타내기 위해 숫자를 사용하는 척도이고요.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할 때에 기록도 재지만 1, 2, 3, 4, 5 등처럼 순위를 매기죠. 이게 이제 순위 척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1, 2, 3, 4, 5 등 이렇게 등수를 매기지만 1등과 2등, 2등과 3등 이러한 것들은 순서를 얘기해 주지만 1등과 2등 간의 차이가 2등과 3등 간의 차이가 똑같다. 뭐 이런 정보는 사실 전달해 주질 않습니다. 단순하게 순서만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척도, 명목 척도와 순위 척도,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적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척도가 등간 척도가 되겠습니다. 인터벌 스케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에 1점에서 5점 스케일을 써서 뭐 직무 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들의 특성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등간 척도입니다. 이 등간 척도는 뭘 전제해서 가정해서 척도를 쓰냐 하면 측정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속성의 정도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간격을 부여한 척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점과 2점 간의 차이는 2점과 3점 간의 차이와 동등하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쓰고 있습니다. 등간 척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등간 척도를 쓰게 되면 바로 그 순위를 넘어서서 그 개체들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격차까지도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점 척도에서 만족도 4인 사람은 만족도 2인 사람보다 이만큼의 만족도가 더 높다. 이렇게 해서 간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격차를. 물론 그렇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만족도가 2배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등간 척도는 한계가 있죠. 그 점에서 등간 척도를 우리가 1점에서 5점 스케일로 잡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2점에서 플러스 2점으로 편의상 잡을 수도 있습니다. 1점에서 5점으로 잡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 2를 체크한 사람과 플러스 2를 체크한 사람, 이 사이에는 이 4만큼의 그 차이가 난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4배 차이가 난다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이게 등간 척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등간 척도보다 더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게 비율 척도입니다. 레이시오 스케일인데요. 이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했을 때 조금 전에 등간 척도를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로 스케일을 했을 때 그 사이에 0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만족도가 그야말로 nothing이다. 전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절대적인 의미의 0이 아닙니다. 편의상 부여한 0이죠. 그런데 반해서 비율 척도에서 0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절대적 의미의 무를 의미할 때 이렇게 측정할 때 이걸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비율 척도로 했을 때는 보유 속성 값의 비율이 실제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0kg다. 그러면 그야말로 몸무게가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몸무게 100kg과 몸무게 50kg인 사람 사이에는 2배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비율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 척도 중에서는 비율 척도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가리켜서 양적 데이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앞에 이 데이터인데요. 여기에서 반, 성별,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명목 척도지요. 반 1, 2, 3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이거는 1반과 2반과 3반을 단순하게 구분해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등수입니다.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등수를 매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순위 척도에 해당하겠죠. 그런가 하면 학업 성취도를 10점 만점 기준에서 채점을 해서 학업 성취도를 표시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등간 척도가 되겠고요. 몸무게 같으면 말씀드린 대로 비율 척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종류는 앞에서 얘기했던 척도를 가지고 변수 값들을 측정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될 텐데요. 이 데이터는 횡단 데이터가 있고 종단 데이터가 있습니다. 먼저 횡단 데이터,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변수들을 동일 시점에 측정해서 얻은 값들로 구성된 데이터다. 그래서 변수들 사이에 어느 것이 원인에 해당하는 선이고 어느 것이 결과에 해당하는 후인지 그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규명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원인이 먼저 발생하고 결과가 나중에 발생했는데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횡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나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를 동일 시점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는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다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종단 데이터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들을 일정 시차를 두고 관측하여 얻은 값들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고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후에 확보한 종단 데이터는 인과관계 규명에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한번 정리하면 통계 분석의 목적, 통계 분석의 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리고 변수 측정을 위한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음 강의를 위해서 사전에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했을 때에 어떻게 그걸 규명해야 될까? 특정한 개입, 예를 들면 뭐 광고를 한다. 일정한 인터벤션,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원인에 해당하는 어떤 개입을 여기서는 가리키죠. 특정한 어떠한 개입이 결과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그 데이터들이 확보돼야 이런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에 이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광고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광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광고와 매출액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된 어떠한 검증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광고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그 효과를 검증하면 될지 일종의 연구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